뜨겠습니다. 그래서 얘 하나는 올려줄 건데 너네 반 수업으로 또 바꿔서 올려줄 거야. 알겠지? 한 반만 쭉 해서 올릴 거라. 좋은가? 안 좋은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를 보시면 얘입니다. 세 번째 단원이 시작됐어요. 여기 우리는 통계학을 공부해야 된다. 왜냐하면 통계학으로 시민들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이야.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이죠? 이거 누가 한 말이죠? 맨 첫 장에 이분이 나옵니다. 알아요? 누구세요? 네, 나이팅게일이요. 나이팅게일 뭐로 알고 있어? 나이팅게일 선서로 알고 있잖아. 간호학과에서 그 의대 애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면 여기는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는 그 나이팅게일. 간호학의 대단하신 분 같지만 실제로는 최초의 여성 통계학자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이게 뭔지는 누군가가 주제 탐구로 선정하지 않을까? 그치? 우리 중에 누군가는 한 명쯤 있을 거야. 그래서 그때 들어보시기로 하고 아는 게 원래는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얘기 하면서요.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이번 단원 이렇게 진행합니다.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그 다음에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편중 편차. 그 다음에 이항 분포, 정규 분포. 우리의 목표는 정규 분포까지 갈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요 1단원이 중단원이 1일 때 그런 거고 2일 때는 이제 또 다른 것도 배우는데 어쨌든 이렇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에 대해서 할 거냐면 용어를 좀 배우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교과서를 그냥 쭉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보니까요 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냐면 확률 변수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보시면 확률 변수가 뭐야? 그러고 맨 처음에 설명해 주진 않고 어떤 상황을 주고 우리가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자, 이미 익숙하게 너무너무 익숙하게 했던 거예요. 이쪽으로 자꾸 눈이 돌아가니까 화면을 작게 만들어주고 확률 변수 익숙해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동전 던지기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동전을 몇 번 던져요? 2번 던져요. 앞에서 했어요. 표본 공간 S를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S 이렇게 하고서 표본 공간 우리 집합으로 표시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저 동전을 2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을 여기다 표현해주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동전 2번 던지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 거냐면 야, 그래서 앞면이 나왔어 뒷면이 나왔어 여기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동전 2번 던져. 어떻게? 아박. 그 다음 이쪽에다 할까? 어떻게 할까? 아박, 앞뒤, 그 다음에 뒤야, 그 다음에 뒤뒤 요렇게 이게 선생님이 지금 표본 구간 S를 구한 거죠. 모든 경우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나 어디에 주목을 하고 싶냐면 그래, 이 사건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근데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 주목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걔를 X라고 지칭을 하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X는 지금 앞면의 개수지, 그치? 어떤 숫자가 될 수 있는지 봐봐. 자, 만약에 동전을 던졌는데 아박 나왔어. 그럼 이거 지금 앞면이 몇 개 나왔다는 뜻이야? 2개 나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X에 2라고 하는 숫자를 이렇게 매칭해 줄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선생님이 앞뒤가 나왔어. 그럼 이번에는 숫자 어디에 매칭이 돼요? 1이죠, 1. 앞면에 한 번 나왔어. 근데 뒤 앞도 어떻게 되는 거야? 1인 거죠. 앞면의 개수는 하나야. 요렇게. 그죠? 그 다음 또 어떤 거 있어요? 네, 뒤뒤가 있어요. 얘는 뭐예요? 0인 거죠. 그러니까 2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 이겁니다. 그게 뭐예요? 자, 어떤 상황을 숫자로 변환해 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질 거냐면 앞면이 2개? 그때의 확률은 어떻게 되니? 여기에 관심을 가질 거야. 앞면이 한 개 나와? 그럴 확률은 어떻게 되니? 여기에 관심을 가질 거야. 앞면이 빵번 나와? 그때 확률은 어떻게 되니? 여기에 관심을 가질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 대한 얘기를 숫자로 이렇게 표현해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변수라고 부를 거고 우리는 그때의 뭐가 관심이 있어? 확률이 관심이 있어. 알겠지?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2일 때, X는 1일 때, X는 0일 때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때의 확률 구하는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되게 당연해요.
밑에도 교과서 보시면 그 얘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본 공간의 원소들을 숫자의 표현으로 바꿔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대응을 시켜가지고 함수로 바꿀 거거든. 함수로 변환할 거거든. 우리 함수는 x축하고 y축하고 이렇게 있으면 둘 다 숫자의 어떤 축 위에서 놀잖아, 그지? 그렇게 바꿔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꿔주는 얘를 확률 변수라고 부르는 거고, 그때의 확률에 관심을 갖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문제 1번. 안 올라가지. 요 파란 공 4개하고 빨간 공 5개가 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몇 개의 공을 꺼낸대요? 네, 4개의 공을 꺼낸대요. 4개의 공을 꺼낸대요. 근데 나 어디에 주목하고 싶어? 빨간 공의 개수에 주목을 하고 싶어. 그럼 그때 빨간 공의 개수는 몇 개가 될 수 있니?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찾으라는 거야. 확률 변수 x를 찾으라는 거야. 다 공을 4개를 꺼내. 자, 그러면 제일 많이 뽑히면 빨간 거 몇 개 뽑힐 수 있어? 4개 가능해? 그치, 4개 가능. 일단 4개 공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5개나 있으니까 되게 당연하게 가능하지. 4 가능해. 그러면은 4개 꺼낼 때 또 몇 개도 가능하겠어? 3개만 손에 잡히는 거 가능해. 그 다음 또 어떤 것도 돼? 2개만 뽑히는 것도 가능해. 1개 가능하니? 네. 빨간 공이 1개 뽑혔다는 건 파란 공 몇 개 뽑혔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네, 1개도 가능해요. 야, 빵개 가능하니? 그러면 얘가 빨간 게 빵개 뽑혔다는 건 파란 게 몇 개 뽑혔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요런 애들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이게 이제 확률 변수야. 어떤 상황에 대한 것을 이렇게 숫자로 뭔가 나중에 대응시킬 수 있게 변환해주고 있는 과정이야. 쟤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방금 이제 얘기한 거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다 나왔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동전 던졌을 때 앞면의 개수 빵개, 1개, 2개, 그치, 셋지. 그 다음에 방금 한 것처럼 빨간 공의 개수 빵개, 1개, 2개, 3개, 4개, 셋지. 요렇게 똑똑똑똑 끊어져가지고 셀 수 있는 요런 확률 변수들, 예를 들어 자연수나 정수와 같은 느낌으로 셀 수 있는 것들 있지? 걔를 뭐라고 부른다? 이산확률 변수라고 부른다. 뚝뚝뚝뚝 떨어져 있고 끊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떨어져 있고 끊어져 있는 게 있으면 아닌 것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뭔가 구분해 주는 거지, 그치? 어떤 거 있어요? 거기 같이 밑에 써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것도 있어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정수나 자연수처럼 이렇게 셀 수 있는 거 뭐라고 한다? 이산 확률 변수. 그럼 선생님 연속 확률 변수 뭔데요? 실수 같은 거.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실수 범위에서 얘들아 대답을 해봐. 자, 1 다음에 있는 숫자 뭐야? 라고 내가 물어봤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2야? 실수의 범위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데. 실수의 범위에서. 뭐라고 얘기할래? 지금 말을 못해서 못하는 거지. 그러면 정답이야. 왜 그래? 이게 1 다음이 2가 아니야, 그지? 우리는 알아. 2보다 작은 숫자 있잖아. 1.1? 뭐 이런 거 있지, 그지? 근데 1.1이 진짜 그 다음, 바로 다음 애야? 그것도 아니야. 거기서 더 1.1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지? 연속된 거지. 그러니까 실수처럼 이렇게 연속되는 그런 애들은, 그런 확률 변수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 연속 확률 변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단 앞단원에서는 어디에 관심을 가질 거냐면 이산 확률 변수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연습을 하다가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갈 거야? 연속 확률 변수까지 갈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겠다. 자, 그러면 이산 확률 변수를 가지고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어. 확률 변수 찾았다 끝이 아니야. 그때의 확률을 나타내는 것에 계속해서 관심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그때의 확률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일단 문제 교과서 순서대로 이산확률 변수와 연속확률 변수를 구분을 한번 해보자. 너무 구분하기 쉽죠? 네. 예제 1번 볼게요. 뭐라고 돼 있어요? 볼링 공을 굴리고 있어요. 스트라이크를 성공할 때까지 공을 굴린 횟수를 확률 변수라고 했을 때
연속이냐 이산이냐 나보고 찾으라는 거야. 그리고 한 번 딱 굴렸는데 스트라이크 나올 수 있지, 그치? 1. 그 다음에 두 번 굴렸는데 두 번째 스트라이크 나올 수 있지, 그치? 2. 이런 식으로 끊어지고 있지. 그러니까 첫 번째 거 어떤 거예요? 얘는 이산 확률 배수인 거지. 그런데 아까 궁금했어. 연속 확률 배수 도대체 뭘까? 이러는 거야. 7분 간격으로 도착하는 마을버스를 기다리고 있어. 근데 뭐라고 했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확률 배수라고 하기로 한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딱 도착했는데 버스 방금 갔어. 그럼 걔 이제 몇 분 기다리겠어? 한 7분까지 기다릴 수 있겠지, 그치? 많이 기다리면. 아니면 딱 오자마자 예 하고 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자, 그런데 내가 딱 와서 1분 기다렸어. 자, 근데 1분 다음이 누구야? 몰라요. 네, 말하기 애매한 거죠, 그쵸? 얼마나 엄밀한 시계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정말 달라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주로 이런 측정값들이 연속 확률 변수가 됩니다. 키, 몸무게, 시계, 뭐 시간, 뭐 이런 거 전부 다 마찬가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시계 어떤 거다? 연속 확률 변수다. 그래서 그 밑에 것도 보시면요, 같은 문제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확률 변수가 이산인지 연속인지 구분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1번 어느 지역에 1년 동안 내리는 강수량. 이게 어떻게 돼? 연속. 치우기가 얼마나 엄밀한지 모르겠지만, 그지? 측정이야. 연속. 동물원의 입장객 수. 이산. 사람 수니까 이렇게 셀 수 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10개 동전 던질 때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 이산. 둘의 차이라고 하면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3번 같은 경우는 최소 0부터 최대 얼마까지? 10까지 이런 느낌이고, 어느 날 동물원의 입장객수 그러면 물론 이거 0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얘는 좀 이렇게 범위가 좀 유독적이고 좀 되게 넓을 수도 있고, 그지? 엄청 클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지. 자, 어느 공간에서 생각하는 전부의 수명. 연속. 그치, 이것도 측정값이잖아. 그치, 시간에 관련된 거잖아. 연속인 거죠. 1분 다음에 2분.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산 확률 변수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확률 변수를 나타내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그때의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에 사실은 좀 더 관심이 있다. 확률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우리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나타내냐?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 누군가의 확률이기 때문에 P라고 하는 기호를 쓰는 거야. 근데 누구의 확률이냐면 확률 변수 X가 2일 때의 확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걸 얘기하려면 뭐가 약속이 되어야겠어? 이게 뭔지 얘기가 돼야지. 알겠지?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 약속을 해줄게. 어떻게 약속해 줄 거냐면 X는 동전 2번 던지기 할 때 앞면의 개수. 그럼 이 말을 다시 읽어보면 어떤 확률이냐면 동전을 2번 던졌을 때 앞면이 몇 번 나오는 확률이야? 2번 나오는 확률을 지금 구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그럼 구할 수 있냐? 네, 구할 수 있죠. 왜? 아까 우리 여기서 했잖아.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은 이제 X가 2일 때를 그때 확률을 찾으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도 한번 찾아볼 건데 잘 보세요. 우리 아까 동전을 2번 던지면 나오는 모든 경우는 여기 다 있어. 그럼 총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4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지, 그치? 근데 그 중에서 앞면이 2번 나오는 거는 어떤 거야? 앞면 HH 헤드 그치? 이거 아바. 그럼 그런 경우는 4가지 경우 중에 몇 가지야? 한 가지. 얘가 4분의 1의 확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쓰면 되겠어? 동전 2번 던지기 할 때 앞면의 개수가 2개 나오는 확률은 4분의 1이야. 헤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선생님 얘기할 때 그러면 야, 이번에는 얘 구해줘라 이럴 수도 있지, 그치? 그럼 이건 무슨 얘기야? 동전 2개를 던질 때, 동전 2개를 던지든 아니면 동전을 2번 던지든 2번 던질 때 앞면의 개수가 몇 개 나올 때의 확률? 1개 나올 때의 확률. 자, 우리 할 수 있다. 여기가 있는 게 모든 경우의 수다. 자, 그럼 보니까 앞면이 1개 나오는 게 어떤 케이스였어? 앞뒤. 그 다음 뒤야. 그럼 그런 거는 4개 중에서 몇 가지 경우가 가능한 거야? 2가지. 앞뒤가 나오든 뒤가 나오든 이렇게 가능한 거지. 4분의 2라고 하는 게 바로 확률이 되는 거죠. 예, 무슨
어차피 몇 개 안 되니까 하나 더 써볼까?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무슨 뜻이야? 동전을 2번 던질 때 앞면의 개수가 몇 개 나올 확률? 1개 나올 확률. 그러면 우리는 여기 가서 구할 수 있는 거지. 아, 동전 2번 던지면 저렇게 4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번도 안 넣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나왔다는 거? 어떻게 굴려줬다는 얘기야? TT, GD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그런 경우 한 가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는 4분의 1이야.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표현으로도 쓸 수 있고, 근데 이걸 이렇게 매번 쓰려고 하니까 얘는 0, 1, 2밖에 없으니까 3줄이면 끝났지만 아까 우리 왜 동전 던지기 10번 하는 거 있었지, 그치? 그럼 걔는 빵부터 10까지란 말이야. 그럼 11줄이 나온다고, 그치? 그럼 그럴 때 굉장히 불편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기 싫으니까 우리 어떤 걸 써? 조금 더 간단해 보이는 거? 이거 있습니다. 표. 그래서 어떻게 돼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그 각각의 확률을 이렇게 표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표 이름이 어떤 거냐면 확률 분포를 보여주는 표라고 쓰는 거예요. 확률 분포표입니다. 이산확률 변수의 이산확률 변수 끊어지지, 그지?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표 됩니까? 그래서 각각의 그때마다의 확률을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되게 당연하게도 봐봐, 얘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확률을 찾은 거지. 그러면 이거 항상 맨 마지막 칸이 합계를 쓰게끔 되어 있거든. 자, 이거 다 합치면 얼마 나와야겠어요? 1 나와야 되는 거죠. 모든 확률을 지금 다 합치면 전 사건의 확률이 1이니까. 그래서 얘를 확률 표라고 불러요. 저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선생님이 발음을 안 씹는 건 몇 년 동안 열심히 단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얘를 읽기가 어려워요. 자, 지금부터 자,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은 다 같이 소리 내서 읽어보는 거야. 시작! 잘 돼? 아, 진짜로? 나중에 막 랜덤으로 시켜도 다 잘 돼? 이게 은근히 엄청 씹혀. 발음이 빠빠빠빠 이렇게 하게 돼. 여기가 어디서부터 그래? 이산확률 변수부터 어려워, 발음이. 자,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 뚝뚝뚝뚝 끊어지는 이산확률 변수 오늘 배웠고, 이산확률 변수랑 비교되는 거 뭐 있었죠? 그렇죠, 연속확률 변수 있었고요. 이산확률 변수를 가지고 확률을 이렇게 표에다가 나타내서 그리는 얘 이름이 뭐라고? 확률분포표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까 이렇게 나타내는 게 지금 우리가 함수로 나타내는 거라고 했단 말이야. 자, 우리 함수 했으면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지, 그치? 네,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얘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는 거야. X축 있어, Y축 있어. 이거는 잘리나? 조금 잘리네. X축 있어, Y축 있어. 자, 확률 변수가 0일 때, 확률 변수가 1일 때, 확률 변수가 2일 때, 그때의 확률을 적어주는 거야. 이렇게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을 여기다 표시해 주는 거야. 자, 그럼 아까 0일 때 확률이 얼마였어? 4분의 1이지? 그러면 선생님 여기를 이만큼이 4분의 1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자, 1일 때 얼마야? 2분의 1, 4분의 2지? 그럼 여기다 2배만큼 올라가면 되겠네? 이렇게 2일 때 4분의 1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근데 보니까 이산확률 변수이다 보니 끊어져 있지. 막대 그래프처럼 그려지지, 그치? 이렇게 그려진다. 자, 우리 얘 뭐라고 부른다? 확률 질량함수라고 부른다. 확률 질량함수라고 부른다. 놀랍게도 용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3단원의 문제를 공식을 열심히 외워서 잘 풀어요. 근데 그건 진짜 아는 게 아니지. 그치? 누군가가 물어봤는데 헛소리를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거 있는데 뭐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용어가 입에 붙게끔 좀 연습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선생님이 시작할 때 야, 3단원은 솔직히 몇 시간이면 완전 통달할 수 있고 마스터해서 문제 풀 수 있어 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빨리 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용어들이랑 이런 어떤 말하는 거나 설명하는 거를 잘하는 게 여러분들 엄청 중요할 거예요. 통계단원
엄청 중요한 시작을 지금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우리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런 표본 공간에 있는 걸 이렇게 숫자로 대응되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X 뭐라고 부른다?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의 확률 변수마다 확률을 표현하고 싶다. 그거를 확률 분포를 본다라고 하는 거지. 확률 분포를 표현한다, 뭐 확률 분포를 구한다,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표에다가 나타낸 걸 뭐라고 부른다? 확률 분포표라고 부른다. 그리고 걔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 뭐라고 부른다? 확률 질량함수라고 부른다. 자, 그런데 확률 변수는 세상에 이산확률 변수만 있는 게 아니야. 뭐 있었지 아까? 연소확률 변수도 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연소확률 변수까지 가는 거야. 지금은 이산을 배우고 있지만 이산을 겁나 많이 하면 연속같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연소확률 변수까지 갈 건데, 그러면 연소확률 변수는 잠깐 생각 한번 해보자. 이거 표 그리기 좋을까? 좀 애매하지? 아까 선생님 뭐라 했어? 야, 1 다음에 뭐야? 막 물어봤는데 너네 대답 못했잖아. 아, 1 다음에 숫자를 썼는데 쓸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의 확률 분포표를 나타내지는 않아. 연소확률 변수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구간으로 나타내는 거야. 알겠지? 뚝뚝뚝뚝 끊어질 수는 없어. 그러니까 구간으로 나타내. 뭐야? 81kg, 82kg, 83kg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80kg 이상, 85kg 미만 이런 식으로 범위를 잡아주는 거야. 이해가요? 그래서 그렇게 갈 거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선생님이 얘기한 그 내용을요, 네, 교과서에서 그대로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상한 변수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무한계의 값을 가질 때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일단 여기서는 유한계로 제한을 둡니다. 그게 무한해지는 건 이 뒤에서 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아까 선생님이 얘 이름이 뭐라고? 이렇게 표로 나타낸 거. 확률 분포표. 그리고 저렇게 나타낸 거.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 네, 확률 질량함수. 막대기가 뚝뚝뚝뚝 이렇게 끊어져서 그려지는 이런 상황. 알겠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 그대로 하고 있죠. 자, 어떻게 해요? 동전을 2번 던질 때 나오는 앞면의 횟수 가지고서 확률 변수를 잡았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거 빵번, 한 번, 2번. 그리고 그때마다의 확률. 그리고 되게 당연하게 전체 확률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되어야 된다? 1이 되어야 된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왜 그래? 이게 무슨 일인지를 안 알려줘. 확률 변수가 누구에 대한 확률 변수인지 안 알려줘. 근데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별표를 쳐놓고 야, 별을 구해봐. 그럼 너네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하면 돼? 전체가 1이 나와야 하니까 1에서 나머지를 빼주는 거지. 이해 가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지금 교과서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갑자기 되게 고급진 버전으로 표현을 해주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 X 이렇게 해가지고 칸칸칸칸 쓰고 맨 마지막에 합 이렇게 쓸 거잖아. 그지? 이렇게 쓰는 확률 분포 표에서 여기는 여러분 이렇게 쓰는 거예요. 확률이 들어가는 자리야. 근데 어떤 확률이 들어가는 자리냐면 확률 변수가 그거 1 확률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거 1 확률. 그거가 누군지. 0일 수도 있고 아까 1일 수도 있고 그지? 2일 수도 있었지? 이게 사실상 x1, x2, x3 소문자로 나타내는 요런 칸이야. 근데 이걸 쓰진 않아. x1, 2, 3 쓰진 않는데 요거를 지칭하는 말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 다시 말하면 얘가 0일 때, 얘가 1일 때, 얘가 2일 때를 각각의 칸에다 쓰세요. 지금 그 말하고 똑같은 거지.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애가 P1이 되는 거야. X1의 확률 P1. 그러니까 뭐야? 각각 요 칸에 들어가는 확률은 우리 항상 그랬잖아. 어떤 사건에 있어서 확률은 최소 얼마? 아무리 작아요. 0 가능하지만 일어나지 않는 거. 그 다음 어디까지 가능해? 1 항상 일어나는 거. 그래서 0과 1 사이에 있는 수가 여기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 할 수 있어?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 세모, 별표 칸 다 합치면 아까 얼마 나온다 그랬다? 1 나온다고 했다. 그 표현이 이건 2번. 3번 표현은 어떤 거냐? 이런 거. 선생님이 아까 동전 2개 던질 때 앞면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해놓고 야, 0 이상 1 이하 한번 구해볼래? 라고 했어. 자, 이 뒷판에 써있으니까 여기로 잠깐 다시 갈게요. 자, 0 이상 1 이하로 한번 가볼래? 라고 했어요. 내려가. 자, 0 이상 1 이하로 가볼래? 했어. 그럼 얘들아,
이게 이산확률 변수는 이렇게 구간으로 쓰면 틀리냐? 아니에요. 그냥 이 자체에서 구간을 잡아주면 돼. 얘들아 0 이상 1 이하 뭐겠어? 0. 그 다음에 요거 말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그런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얘네들을 더해주면 돼.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어디에 써 있는 거야? 우리 교과서. 어디 갔어? 금방 써 있는 거고 3번. 여기에 써 있는 거. 이게 이산확률 변수여도 각각의 확률 칸칸칸 해당하는 것들을 더해주면 돼 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주는 거. 알겠지? 여기에 아래 첨자를 I, J 막 이런 걸 쓰니까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복잡한 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럼 이제 예제 2번을 풀면서 한번 우리가 잘 이해를 했는지 보도록 합시다. 사실상 굉장히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11일 동안 놀고 왔는데 오늘도 자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지. 선생님이 연휴 들어가기 전에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와 다른 동네 친구들의 격차는 이 11일에서 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어떻게 격차를 좁혀놓은 것 같아? 아니면 확 벌려주고 왔어? 공부 좀 하고 왔어? 안 하고 왔어? 안 하고 왔어? 그러면 안 되는데. 아, 그리고 중요한 얘기 또 하나 해야겠다. 여러분들도 오늘 수행평가 만점 받는 사람은 없어졌어요. 그죠? 왜 그래요? 선생님 머리를 이렇게 잘랐는데 선생님 머리 자르셨는데 하는 애가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선생님 머리 이만큼 잘랐어. 한 뼘 넘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몰랐어요. 뭘 너무 자연스러워. 머리가 자연스럽죠. 선생님 삭발하고 오면 아는 척 해줄 거냐? 근데 삭발하는 얘기를 했더니 아까 이 전시가 애들이 웃는 거야. 내가 볼 때 상상하고 있는 것 같아. 선생님 절대 삭발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머리통이 별로 안 예뻐요. 삭발을 할 수 있는 머리통이야. 아무튼 야, 니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머리를 이따만큼 자르고. 선생님 미용실 원장님이 얼마나 상심할지 난 지금 걱정이 태산이에요. 막 머리를 잘라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우 이렇게 많이 자르고 가면 애들이 머리 자른다고 막 아는 척 해주겠네요. 뭐 이러면서 잘라주셨단 말이야. 선생님이 얼마 전에 머리를 빨갛게 염색하고 선생님 머리가 빨갛네요. 파랗게 염색하고 선생님 머리가 파랗네요. 그랬던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한 뼘을 자르고 왔는데도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공식적으로 저기 머리를 왜 잘랐어요? 라고 애들이 물어봐서 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조인우 과장이 시험 문제 100점 맞아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잘랐다고 했어. 들었어 이는? 안 들었어?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 친구가 없어? 아니지? 친구가 없어요. 왜? 모르겠어요. 그럴 리가. 선생님이 그렇게 놀렸는데 아무도 이러면 돼 안 돼? 그래서 지금 이 전반이 B반이었나? B타입 수업이었나 그랬을 거고 지금 F 수업이죠? 두 반 다 만점자는 없는 걸로 가겠습니다. 남은 건 D인데 과연 내가 D도 아무 말도 안 하고 D 되게 조용해. D에 떠들어줄 사람이 없어. 여기가 그나마 떠드는 거 아니야. D에 누가 있어? 아무도 없을까? D가 얘기해줄까? 해줄 수도 있겠다. 내가 기대해볼게. 근데 오늘 D가 수업이 안 들었어. 아, 내일 배운대. 내일 수업 안 하는데? 아쉽. 자, 자꾸 힘들어하길래 딴 소리 한 거야. 자, 이제 이번 볼게요. 남자 4명, 여자 3명, 봉사 동아리에서 3명을 임의로 뽑아가지고 이제 봉사하러 갈 건가 봐. 근데 뭐라고 했냐면 여학생 수에 관심이 있어. 여학생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라고 한 거야. 여학생 수야. 자, 그러면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시오. 확률 분포 표를 그리시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지. 자, X가 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쫙 하시는 거죠. X가 뭐예요? 여학생 수예요. 뽑힐 여학생 수. 근데 총 몇 명 뽑고 있어? 3명. 그러면 제일 많이 여자애들이
몇 명까지 가능한 거야? 3명 가능한 거야. 제일 조금 뽑히면 0명 가능해요? 확인 꼭 한 번씩 하셔야 돼요. 0명이 되는지 아니면 1명으로 시작하는지는. 자, 그래서 보통은 확률분포 할 때 작은 수부터 올라가면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빵명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쵸? 그 다음 또 몇 명 있어? 1명, 그 다음에 2명, 3명, 그 다음 어디까지 돼? 아, 이제 됐어. 이렇게. 그리고 맨 마지막 칸 뭐라고? 합계 쓰는 자리, 합계. 근데 우리는 이미 알지. 합계는 얼마겠어? 1이겠지. 1이어야 돼. 많이 계산했는데 1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틀린 거야. 얼른 다시 가서 계산하면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P 뭐예요? X가 그것이 됐을 때의 확률. 그것. 그지? 이렇게 써주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빵명이 뽑혀야 되는 거야. 빵명. 여자애들이 빵명이야. 자, 그러면 전체 경우에서부터 세야 돼요. 전체는 일단 전체 인원수가 몇 명이죠? 네, 7명이죠. 7명 중에서 몇 명 뽑는 작업하고 있어요? 3명 뽑는 작업하고 있어요. 7C3인 거죠. 그리고 이 위에는 뭐예요? 여자애들 빵명 뽑힌 거예요. 여자가 빵명 뽑혔다는 건 누가 다 뽑힌 거예요? 남자애들 3명 다 뽑힌 거죠. 그러면 남자는 지금 몇 명 있어요? 4명 있어요. 그러니까 4명 중에 몇 명 뽑았다는 얘기야? 3명 뽑았다는 얘기야. 사실 안 써도 돼요. 어떤 걸? 이걸 안 써도 돼. 여자애들은 3명 중에 빵명 뽑힌 거지, 그치?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계산은 1이라서 티가 안 나지. 근데 내가 실수를 잘한다 그러면 써버릇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 그러면 그 다음 거 쓸 때 좋죠. 7명 중에 3명 뽑는 전체 경우의 수 중에 이번에는 여자애가 1명 뽑혀. 그러면 남자 몇 명 뽑혔다는 뜻이야? 그렇지. 그러면 4씩 2에 3씩 1. 하나 줄이고 하나 늘리고 쭉 가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7씩 4. 여기 어떻게 돼요? 4씩 1.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3씩. 그치. 여자애들 중에 2명, 남자애들 중에 1명. 자, 그럼 맨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7시 3 중에 어떻게 돼요? 네, 여자애들 3시 3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다 만약에 쓰고 싶다면 뭐라고 쓰면 되겠어? 그렇지, 4시요. 사실 티는 안 나지만 이렇게 쓸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만약에 하라고 하면 이 계산 다 끝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렇게 그냥 조합기로 쓴 다음에 툭 던지지 말고 끝까지 계산하시라는 얘기죠. 자, 저거 계산해주면 얼마예요? 저 분모 35지? 여러분 거기 있잖아요. 해서 자, 35분의 얼마예요? 첫 번째 거? 4. 두 번째 거 35분의 18. 세 번째 거 35분의 12. 마지막 거 35분의 네, 이렇게. 그래서 다 합쳤을 때 35분의 35. 1이 나오는지도 확인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학생이 2명 이상 뽑힐 확률이에요. 그럼 여학생이 2명 이상이면 몇 명이라는 거야? 네, 2명 뽑혀도 되고요. 또, 그 다음 2명 이상. 3명 뽑혀도 되는 거지, 그치? 그럼 그때의 확률을 구하랬으니까 35분의 14이라고 답해주면 좋은데, 자, 여기서는 여러분 계산하는 건 별 문제가 안 되게 이거 여기까지 해놨으면 더 하는 거 일도 아니지, 그치? 자, 그런데 뭘 잘하는 게 훨씬 중요하냐면 얘를 수식으로 표현하는 게 엄청 중요해. 자, 얘는 확률을 구하라고 한 거지, 그치? 근데 어떤 확률이냐면 여자애들이 2명 이상 뽑힐 확률인 거지, 그치? 지금 우리 확률 변수 x가 여학생 수야. 그러니까 x가 뭐라고 써야겠어? 2명 이상. 그거 뭐라고 써? 요렇게 써주는 거야. 이런 표현에 익숙해지셔야 끝까지 잘 갈 수 있어요. 알겠지? 그냥 답만 35분의 13 이것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문장을 읽고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꽤 중요한 얘기다. 알겠죠? 요거 잘 써주시고. 자, 그러면 선생님 칠판 정리하는 동안 그 밑에 있는 문제 3번 하세요. 네, 문제 3번 하세요.
다리 어땠는데? 아니 너 수술을 못했어? 그 제어를 오래 걸렸어. 수술 언제? 여름 동안. 둘이 사겨? 그만해. 선생님 몇 번을 쳐라. 여기도 그만 줘. 네, 호다닥 해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아, 칠판을 괜히 넘겼어. 저거 딱 재활용하면 좋은데. 그죠? 왜 그래요? 확률변수 x, 검은 공의 개수에 주목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x는 검은 공은 몇 개 뽑힐 수 있나 봤더니 총 공을 몇 개 뽑고 있는 거야? 3개 뽑고 있어. 근데 공은 충분히 5개 들어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제일 적게 뽑히면 몇 개부터 시작해? 0개. 그 다음에 1개.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 다음 마지막에 합계. 이 표 그리면 막 자존심 상해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여기는 확률. x가 그거일 때의 확률. 그치? x가 x일 때. 그럼 이제 구하면 되죠. 어떻게 돼요? 자, 봅시다. 공이 전체가 지금 몇 개 있는 거죠? 10개. 10개 중에 몇 개 뽑는 거예요? 3개. 십시삼의 상황이에요. 이거는 분모가 전부 다 동일하지, 그치? 그러니까 옆에서 요거 계산 미리 해주면 좀 빠르다잉? 그치?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올라가는 거 생각해야 되는데, 자, 검정색이 빵개 뽑혔다는 건 누가 다 뽑힌 거야? 흰색. 근데 보니까 흰색이 몇 개야? 5개 중에 3개 다 뽑힌 거죠. 그리고 만약에 굳이 쓴다 그러면 5개 중에 빵개 뽑혀 있는 거죠. 그치? 검정에서는 빵개, 흰 거에서 3개. 이렇게. 뭐 이거를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검정 먼저 쓰고 흰색 나중에 쓰고 더 잘한 거죠. 그죠? 더 예쁜 거죠.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되냐면 흰색은 줄이고 검정은 늘리면 되는 거지. 그쵸? 그러면 그 다음 뭐라고 되겠어? 52. 그 다음에 50. 이렇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51. 그 다음 50. 쓰다 보면 느끼는 거지만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썼어. 이거랑 똑같아 보이지만 자, 얘는 흰색이 다 뽑힌 거고 얘는 검정이 다 뽑힌 거지. 그치? 쓰다 말았어. 그래서 이거 다 합치면 얼마나요? 1 나요. 그래서 얘는 그래. 이거 얼마 분해? 12분해. 앞에 거 얼마예요? 얼마? 저거 이거 계산해. 1이요. 아니. 얼마나? 1. 얘 얼마야? 12분의. 얘 12분의. 여기 얼마? 사실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우리 알고 있었어. 왜 그래? 얘가 그대로 대칭적으로 요렇게랑 서로 같지, 그치? 얘는 좀 대칭적으로 된다. 왜냐면 들어있는 게 너무 균일했어. 흰색 5개, 검정 5개 해서 딱 뽑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예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은 지금 확률분포표를 나타낸 거 이제 끝난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 검은 공을 적어도 한 개 이상. 그럼 내가 이제 아까 이거를 수식으로 잘 쓰는 게 엄청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어떻게 돼요? 확률을 찾고 있어요. 나는 확률변수 x가 검정 공의 개수를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얘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이란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그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고 실제로 내가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거 그 다음에 요거 3개를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해주면 된다. 자, 그런데 3개 더할 거 생각해보니까 아하, 마침 또 적어도라고 돼 있으니까 어떻게 쓰는 것도 가능하겠다. 1에서 빼는 것도 가능합니다. 누구를 뺄까? 누구의 확률이야? 0일 때의 확률. 그치?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0을 빼니까 뭐 12분의 1을 빼겠네요. 그럼 답은 이거 얼마 나오겠어요? 12분의 11. 뭐 이렇게 예쁘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 더하는 거 5 더하기 5 더하기 1을 못하는 친구는 없을 거다. 근데 여기서는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요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통계를 아까 선생님 되게 쉽다고 얘기했는데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보면 나중에 이 식플레이가 안 될 때 어렵게 느껴져요. 저 별거 아니잖아. 근데 자꾸 모르는 게 아리까리한 게 하나씩 쌓이면 확 커져. 그래서 앞에서부터 잘 격파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잠깐 다시 연소 확률 변수를 다시 잠깐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상 확률 변수로 넘어가요. 거기가 지금 좀 더 관심이 많은 부분이거든, 앞부분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다.